4월 12일 25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4월 11일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4월 7일 2328에서 4월 11일 날 2432로 약 4월 7일 이후에 약 104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4월 7일 날 우리 코스피 지수는 651에서 4월 11일 어제 날짜 695로 약 44% 상승했습니다. 지난 4월 4일 금요일날 방송에서 코스피 2450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 4월 7일날 월요일 종가가 2328포인트로 한 100포인트 이상 하락했거든요. 그러면 이때 제가 2450에 이렇게 분할 매수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침 일찍 4월 7일 월요일 날 이때 한 종가로 2328이니까 한 120, 13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매수하셨으면은 목요일날 급등했을 때 조금 큰 수익이 실현했을 겁니다. 그리고 4월 7일 월요일 방송에서 분할 매수 이렇게 법칙에 따라서 매수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하루 만에 137포인트 이렇게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앞서 얘기했지만 130포인트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목요일날 큰 수익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4월 8일날 화요일 날에 소폭 상승하고 난 다음에 4월 9일날 또 약간 크게 급락했거든요. 40포인트. 급락이라기보다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40포인트 하락했거든요. 40포인트. 그래서 이때가 2,300을 깼습니다. 4월 8일 화요일 이후에 수요일날, 4월 9일 수요일날, 이때가 2,300을 깼거든요. 2,300을 깨서 2,280 얼마가 90 얼마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매수하신 분들은 더 많은 수익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이때 수요일날, 그리고 수요일에서 목요일날 넘어가는 그 사이에 미장에서 미국장에서 트럼프가 관세 유예를 한다고 90일간, 그래서 많은 국가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 관세 유예 90일간 이렇게 이제 발표한다고 하고 난 다음부터 목요일날 15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2445로 마감됐거든요. 2445. 그러면 월요일 방송 이후 화요일날 이때 월요일 방송 이후 화요일날 매수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많이 수익 실현됐을 거고, 그것도 불안하다라고 해서 수요일날 매수하셨으면은 요게 더 많은 수익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했다면은 큰 수익 실현이 지금 나타났는데, 근데 하지만 현재 가격보다 높은 자리에 물려 있다고 하면은 아직도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량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 그리고 초동 물량이 얼마나 또 많이 들어갔고, 아니면 계속 매수하다가 얼마나 많은 물량이 들어갔으면은 여기에서 투자자가 금액의 한계가 옵니다. 이게 금액의 한계가 오거든요. 이 금액의 한계로 인해서 아직도 물려 있으신 분들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거 2450 이하에서 매수하시라라고 했을 경우를 대입하면은 지금 수익이 크게 났을 거라고 봅니다. 목요일날 수익 실현 하셨으면은. 그리고 어제 경우에는 또 약간 약보합으로 이렇게 마감했거든요. 약보합이라기보다도 조금 떨어졌거든요. 코스피는. 그 대신 코스닥은 또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게 재무제표, 그리고 거래량 차트, 투자자들 네 가지 항목을 항상 잘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투자자가 이게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면 큰 수익 실현입니다. 그런데 주식은 이거 보면은 관세 때문에
최악재라고 이렇게 놨을 때는 호재가 전환되고 또 호재라고 했을 때는 또 악재가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겁먹었을 때가 사실은 그게 호재인데, 그런데 이게 심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악재는 더 악재를 낳을 것 같아서 이게 주식을 매수를 잘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못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악재가 계속되면은 모두 다 두려움이 밀려오거든요. 왜? 그게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피 같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호재든 악재든 일단 하락하게 되면은 무조건 겁먹습니다. 하지만 자기 분할 매수 원칙에 따라서 하시면은 크게 손상받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주식은 심리작용이 아주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심리작용이 아주 높은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더라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재무제표 좋고, 투자자들도 좋고, 그리고 그림도 좋고, 그리고 거래량도 좋으면서 미래의 비전도 있고 해서 이윤이 있는 기업일 때, 그리고 악재일 때 또 우하향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6개가 이렇게 겹칠 때, 그나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종목을 선택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총도 적고, 이익도 없고, 급등락만 이렇게 하는 기업을 매수하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말에 잠이 오는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말에 잠이 올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느냐? 그래도 여러분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렇게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일 당장 망하지는 않거든요. 모레 당장 망하지도 않아. 그냥 늦게 갈 뿐이지. 늦게 갈 뿐이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급락했을 때는 어떤 놈이 갈 것이다라는 거를 우량주 중에서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잠이 올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우리 금요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의 상승 섹터 및 하락 섹터를 보시면은 예상외로 반도체는 상승했습니다. 이게 반도체 부품 장비는 상승했거든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조금 마이너스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반도체 장비하고 부품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그리고 방산, 변압기, 얘네들이 어디고 섹터의 3대장이거든요. 섹터 3대장입니다. 종목의 3대장이 아니라. 그리고 원전, 뭐 2차 전지, 2차 전지 일부 또 상승한 것도 있고 하락한 것도 있고, 2차 전지 일부입니다. 일부. 그리고 바이오가 어제 좀 많이 갔고, 금요일 기준으로, 그리고 로봇도 좀 많이 갔고, AI도 좀 많이 갔는데, 하락 섹터는 뭐가 있느냐? 현대차하고 기아차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석유화학, 그리고 히토류는 관세 때문에, 이게 히토류 관련주가 있는데, 히토류 관련주는 관세 때문에, 이게 이제 학습 효과가 있고 난 다음부터, 얘가 이제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여행 가는 항공주, 그리고 철강주, 그리고 의료 일부도 하락했습니다. 의료 일부, 그리고 엔터, 그리고 테마주, 지금 이제 조금 더 대성이죠. 이거 관련된 거, 하락했는데,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은, 꾸준히 가고 있는 우상향으로 갔다가 눌림지고 있는 조선방산 변압기, 얘네들이 3대장이거든요. 섹터 3대장. 근데 얘네들에 들어갈 때는 진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상향 갈지언정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급락 두 번 맞으면은 수익 받던 거 다 토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은 아주 좋은 섹터이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반도체는 지금 우하향으로 많이 갔습니다. 수익 실험 많이 했다가 또 우하향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면밀히 잘 보시고, 얘는 지금부터 분할해서 잘 하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4월 4일 방송이니까 금요일에, 반도체 많이 내려가면 한 15에서 20, 뭐이 정도 내려간다고 했는데, 그때 한번 빠지고, 그때 월요일인가 그때 좀 크게 빠지고, 이렇게 또 수요일 조금 빠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한 10일.
근데 15에서 20은 안 빠지더라도 한 10% 이상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두 개 날짜를 합해보면은, 그러면 이때 매수하셨으면은, 반도체는 지금 수익이 좀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매도했으면 수익 실현이 조금 높았을 거다라는 거라고. 그리고 바이오 예 있죠, 바이오. 바이오는 지금 우상향으로 지금 쭉 가는 것도 있고, 눌림 줬다가 가는 것도 있고, 우하향으로 추세가 가는 것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로봇 AI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지 이익이 많이 난다라기보다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이 나는 바이오도 있고 이익이 나는 로봇도 있고 이익이 나는 AI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게 뭐가 있느냐. 걔네들이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못 하는데 여하튼 여기 중에서도 이익이 나는 회사가 있고, 로봇도 이익이 나는 회사가 있고, AI도 이익이 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부. 이건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다 마이너스 적자입니다. 그리고 131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이 하락식 때 자동차 중에서 기아하고 현대차는 지금 우하향으로 쭉쭉쭉 떨어지지 않습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20만원 이하일 때는 분할매수 들어가시면은 나중에 큰 수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현대차는 그냥 20만원 밑에서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냥 설정을 잘 하시면 된다고. 20만원에 사고, 18만원에 사고, 16만원에 사고, 14만원에 사고, 아니면 2만원 간격이나 2만 5천원 간격마다 이렇게 사시면 된다고. 크게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현대차가 내일 망하지도 않고, 모레 망하지도 않고, 한 달 후에 망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면은 안 하려고 하느냐, 사람들 심리가. 다른 옆에 사람들이 수익 나는데 나는 수익이 안 나니까 그게 화가 나고 비교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 좀 긴 시간으로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것도 아니고.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도 예를 들어서 뭐 8만 원이면 8만 원에 사고, 7만 원에 사고, 6만 원에 사고, 뭐 5만 원에 사고, 이렇게 많은 가격으로 사시든가 아니면 12,000원 가격으로 사시든가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아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또 화가 나요. 왜? 다른 애들은 가는데 왜 얘는 안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타인하고 다 비교인데. 그리고 제가 현대차나 기아나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얘기할 수 있어도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큰 애들은 제가 그냥 예시로 얘기할 수 있어도 나머지 종목은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냥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차차차. 그리고 트럼프 131번에 보면 트럼프 관세위의 발표 후에 목요일 날 이게 미장이 급등을 했거든요. 목요일. 우리나라 새벽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미장이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올 때 급등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목요일 날 급등했거든요. 이때 대부분 사람들이 분할매수 잘 하시는 분들은 목요일 날 수익 실현이 아주 높았을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 금요일 기준 어제 금요일 기준에서는 이 눌림 약간의 조정이 있었거든요. 코스피는 눌림이 있었지만 코스닥은 상승했습니다. 우리 코스닥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K증시의 주의는 뭐 있느냐? 우하향 후에 관세 유예 발표 후 급등해서 금요일에 약간 코스피가 눌림 내지는 약간의 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장중에 현재 코스피 코스닥 장중에 이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한 번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큰 손실 봅니다. 수익이 조금 적더라도 분할 매수 원칙을 반드시 지키면서 들어가세요. 그리고 타인하고 비교하시지 마시고, 타인하고 비교하는 순간에 본인은 그 주식 투자 실패하게 됩니다. 본인이 밥그릇이 5%면 5%만 드시고 나오고, 나는 200%다라고 하면 200% 드시고 나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는데, 부자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부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점 지지 완전하지 않기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관세 효과가 합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저점을 약간 지지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완전하게 지지하지 않기에 분할 매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되고, 트럼프 관세 90일 이외 발표로 관세에 대한 학습 효과가 지금 있습니다. 그럼 90일 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라고. 90일 후에는 그럼 무조건 그럼 급등하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모르잖아, 미래는. 90일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한 이틀이나 3일 지났으니까 이제 87일이나 88일 남았겠죠.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라고. 그래서 분할 매수를 잘 하시라라는 겁니다. 이거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관세에 대한 학습 효과 경험했기에 코스피 2450 이하일 때는 분할 매수하세요. 제가 바라봤을 때 2450 이하일 때는 분할 매수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새롭게 진입하는 종목은 원칙에 따라 분할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큰 수익 납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보다 앞서 얘기했지만 현재 가격보다 높은 자리에서 물려 있다면 2600 이상에서 샀거나 아니면 쭉쭉쭉 떨어졌을 때 계속 사가 와서 이건 분할 매수가 아니라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물타기 하신 게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직도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물타기와 분할 매수의 차이는 뭐냐? 물타기는 일단 탈출하려고 하는 게 주 목적이 있고 마이너스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분할 매수는 자기가 정해놓은 밴드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서 수익이 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그리고 물타기하고는 구분을 잘 하세요. 그리고 주말에 잠잘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세요. 그래서 그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 나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느리게 가도 얘가 더 좋더라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사시고,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빨리 간다라고 하면 하이닉스 사시면 된다고. 그래서 주말에 잠잘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해야지. 옆에 사람이 뭐 30% 먹었네, 오늘 상한가 먹었네, 15% 먹었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 원금을 지켜야 된다고. 본인 원금을 지켜야 됩니다. 본인 원금을. 최고 중요한 거는 본인이 1000만원 넣었으면 1000만원에 대한 원금을 지켜야 되고, 1억을 넣었으면 1억에 대한 원금, 10억을 넣었으면 10억에 대한 원금이 중요하지. 그 원금을 토대로 해서 10%를 더시든 5%를 더시든 20%를 더시든 그게 되시는 게 중요하지. 원금을 무시하고 10종목 50종목 사놓고 오늘 20만원 먹었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133번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2450포인트 이하시는 분할 매수 하시고, 투자자가 정한 분할 매수 원칙에 따라 준수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는 2250이나 2300에서 2550 구간이나 2600 구간, 이 2600 구간인데 약 그래서 10에서 12%의 박스 구간이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2450 여기 사이가 2450이라고 하자. 2450에서 밑으로 오면은 그냥 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2450 왔을 때 사시고, 뭐 아니면은 2390이나 2380 왔을 때 또 사시고, 그리고 2320이나 2310 왔을 때 또 사시고, 이런 식으로 한 뭐 70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아니면은 뭐 60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아니면은 80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럼 기준점은 누구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2450 같아요. 2450이 여기에 있는 물결 요거 있죠? 여기에 가운데 2450이 있는 거고, 그럼 여기 사이에 2250이나 2300이 있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이제 우상향으로 가는 게 2550이나 2600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사이에서 그럼 떨어지면 사시고, 그럼 우상향으로 가면은 그럼 또 파시면 된다고.
거기 또 눌림 주면 또 불안하거든요. 왜냐면 2250이나 2300 또 떨어질까봐. 그러면 불안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수익 나온 만큼 조금이라도 드시고 또 떨어지면 매수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게 심리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보세요. 640에서 750 사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690 있지 않습니까? 680. 680이나 90 정도 여기는 가운데 물결 표시 680이나 이쯤 오면은 밑으로 오면은 680 밑으로 여기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시고 그러다고 660 왔네? 그럼 또 사시고 640 왔네? 그럼 또 사시면 된다고. 그리 하다가 이게 또 680이나 690, 700까지 갔다라고 하면 수익 실현하시면 된다고. 이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수는 이게 지금 그 지수 박스거든요. 이 지수가 약 10에서 15%이 박스 구간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수가 코스피는 10에서 12% 박스고 코스닥은 이게 한 10에서 15% 박스면은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냐? 이게 뭐 종목 섹터 종목마다 다른데 최소 20%, 15% 이상은 될 겁니다. 15, 20 아니면 30%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지수가 이 정도로 오르면은 이 박스 구간에서 이 정도로 오르면은 여러분들은 15% 이상 아니면 20% 이상 아니면 30% 이상 아니면 운 좋게는 40% 이상까지 수익 실현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도 중요한데 이 지수의 박스 구간이 어딘가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수의 박스도 한번 잘 살펴보시라라는 거고, 그래서 따라서 눌림시 매수하고 상승하면 수익 실현하시라고. 만약에 2250 이하와 코스닥 640 이하시 철저한 또 분할매수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225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그리고 코스닥은 64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이게 경기 침체라는 용어가 완전히 많이 나올 겁니다. 유튜브나 경제방송에서 2250 이하나 아니면 2300 이하나 2300 이하나 2250 이하가 나올 때 그래서 코스피 2250이나 2300 이하가 나올 때, 그리고 코스닥은 650이나 640 이하 나올 때는, 어디, 경기 침체라는 용어가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이때는 반등시 무조건 현금 확보하고, 무조건 마이너스 나더라도, 손절 치고 현금 확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가 있냐면 철저한 분할 매수 원칙에 따라 매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450 이하일 때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 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2250이나 2300 이하로 더 떨어질 때는 더 철저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주식이 지금 간단하거든요. 하락하면은 분할 매수, 상승하면은 수익 실현.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이게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피 같은 여러분들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심리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왜 쉽지가 않으냐? 또 왜 쉽지가 않으냐? 옆에 사람들하고 비교하거든. 그 포모 현상 때문에 옆에 사람은 옆에 사람이고 본인 원금 지켜야 됩니다. 본인 원금. 아시겠죠? 본인 원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투자자의 종목 수를 한번 보시면 2개에서 4개. 여러분들이 선수가 아니면은 2개에서 4개 하세요. 많다라고 하면은 한 5개. 더 이상 하면은 관리가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면은 관리가 안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주고 싶은 것은 2개 아니면은 4개. 조금 더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하나 더. 이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는 하시지 마시라고. 6종목, 7종목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수익 더 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잘 고르시라라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 종목은 어떤 스타일로 고려해야 되느냐? 길게 가져갈 거다. 이거 한 종목. 길게는 한 종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미국처럼 뭐 5년, 10년, 3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어디 뭐 섹터가 많지가 않습니다. 있기는 있죠. 3년 전부터 계속 우상향하는 섹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찾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보면은 길면 1년, 한 10개월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조금 효율적이지 않겠나라고 이리 보는데, 그리고 스윙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스윙은 중기 정도 되거든요. 한 달도 스윙이고, 한 달도 스윙이고, 그리고 3개월도 스윙이고, 4개월도 스윙이고, 2주도 스윙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한 두 종목 내지는 세 개. 그리고 이게 단기가 있어요. 그날에 들어갔다 그날에 나오는 게 있고, 오버나잇 해서 그 다음날에 바로 나오는 게 있고, 아니면 일주일치만 딱 가지고 있다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날에 갔다 그날 나오는 거는 완전 선수입니다. 그런 거는 단타 내지는 초단타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는 하지 말고 흐름을 보셔서 한 일주일 정도 내지는 많이 하면 10일 정도 가지고 있는 이거 하나, 2주 이상 가져서 투입해서 수익 나는 거, 이거 한 두 종목. 그리고 1년 이상 가져가는 거, 한 1년 정도. 그래서 여기에 한 종목, 그래도 벌써 네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하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리고 중기 스윙에서 두 종목, 여기에서 한 종목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반도체 하나, 또 여기서도 어디 반도체 하나, 그러면 또 한 종목은 뭐 화장품, 또 한 종목은 예를 들자면은 뭐 다른 것도 관심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시가총액 1조 이상입니다. 시총액 1조 이상인 걸로 하세요. 그리고 요 긴 거는 물량이 많아지잖아요. 1년 이상까지 가는 것은 물량이 많아지니까 시총 1조짜리 하시지 마시고 시총 아주 높은 걸로 하세요. 수익률이 20% 되더라도 물량이 많아지면은 여기 2번, 3번에 있는 것보다 더 수익금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안정적이고 주말에 잠도 잘 잘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래 하는 편안한, 수익률은 높지 않지만 물량이 많아서 수익금을 많이 나오는 그런 종목을 선택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진짜 돈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수익률로 안 봅니다. 수익금으로 봅니다. 돈을 많이 투자하는 슈퍼개미들은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왜냐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수익금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어디 그 반도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 다른 종목 자기가 시총이 높은데 좀 안 간다 싶으면 그거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 번 얘기했지만 관심 섹터는 한국은 반도체 국가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한번 잘 보시고, 미용 헬스 화장품, 화장품 미용기 이거 잘 보십시오. 금요일 날도 코스닥 쪽에서 미용하고 화장품은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제가 여러 번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지난 방송, 지지난 방송, 그 앞에 방송, 또 그 앞에 방송. 생각보다 여러분들 화장품이 수익률이 엄청 높아요. 수익금도 높고. 그리고 중국 쪽으로 많이 판매하는지, 유럽 쪽으로 많이 판매하는지, 미국 쪽으로 많이 판매하는지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조선변압기 방사는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 얘네들이 어디 주도 섹터였거든요. 1년간. 지금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몇 년간 주도 섹터이고 계속 우상향이었습니다. 한 2, 3년간. 소리 없이 계속 우상향했고, 얘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됐고, 얘도 마찬가지로 한 1년 이상 지금 우상향으로 지금 계속 가는데, 이렇게 1년 이상을 계속 우상향으로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한 번에 하한가 한 번 맞으면은, 그때 되면은 또 투자자들이 또 손을 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수익 나면은 수익 챙기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들어가고 싶으면은 뭐 그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림 보시고 해야 됩니다. 일봉, 주봉, 월봉, 연봉까지 잘 보셔서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시총 낮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시총 높은 놈이 많이 갑니다. 이런 것들. 로봇 AI 바이오는 앞서 얘기했지만 꿈을 먹고 가는 거기 때문에 수익 얘네들이 이익이 많은 아닌 회사나 영업이익이든 단기 순이익이든 그렇지는 않더나 로봇 이익 나는 회사도 있습니다. AI 이익 나는 회사도 있어요. 바이오 이익 나는 회사도 있어요. 하지만 이익 나는 회사가 많지는 않더라. 그런데 한번 겁나가게 되면은 아주 힘들더라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시청 높은 걸로 하시고 엔터 올라가다가 지금 하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터는 하향했을 경우에 얘는 지금 관심 가지세요. 왜냐면 분할매수 하시면은 얘도 나중에 조금 있다가 또 우상향으로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놈도 관심 잘 가지시고 앞서 얘기했지만 차도 관심 가지면 됩니다. 차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단지 떨어져서 화가 날 뿐이지 현대차, 기아차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매번 강조하고 있는데 투자 시 네 가지는 무조건 살펴보세요. 재무제표 무조건 보세요. 시총 보고 매출액 보고 분기 영업이익 보고 연간 영업이익 보시고 그래서 이거는 항상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거래대금. 그래서 저점에서 평소 6배, 5배, 7배, 10배 이상 터지면 관심 가지시라고. 그리고 투자자별 봅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계 일이 있는데 개인이 많이 산다고 해서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사는 게 뭐가 있고 기관계가 뭐 사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걸 보시라고. 기관계는 연기금, 투자, 사모펀드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연기금을 살펴보시고 외국인은 대기업, 중견기업은 연기금이나 투신, 사모펀드가 많이 사야 된다. 왜? 외국인은 중견기업이든 소기업은 몰라요. 중소기업 몰라. 대기업만 알지 외국인들이 어떻게 얘네들을 알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미국 투자할 때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사지 이상한 거 안 사잖아. 그런 것처럼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대기업을 사지 중소기업은 안 삽니다. 중견기업은 안 삽니다. 그럼 기관계에서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는 중견기업을 많이 알아요. 왜? 우리나라 회사니까. 우리나라 거니까 얘가. 근데 소기업 중에서 완전 소기업 중에서는 또 특이하게 얘네들이 사지 연기금은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은 사유세를 내야 되니까 시총 2천원 이하가 이때는 뭔가를 적어내야 되거든요. 자기가 투자하는데 회사에다가 이것저것 내고 투자한다. 그거는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자기도 하기 싫어하지. 그러면은 소기업은 예상외로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고. 그래서 이때 많이 있는 게 이게 뭐 테마주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도 지난번에 다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일봉, 주봉, 월봉, 연봉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예전에 한두 번 말한 것 같은데 주식 투자할 때 도움 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제 것도 있지만은 이분들 것도 보세요. 이지영 TV, 슈퍼게임 이지영 TV 그리고 존니 대표님이 하는 존니 라이프스타일 주식 그리고 오션의 미국 증시 라이브가 있는데 1번, 2번 1번, 2번은 큰 그림을 보고 설명하거든요. 요 슈퍼게임 이지영 TV나 존니 라이프스타일 주식은 요 큰 그림을 설명합니다. 이게 내일 뭐가 오른다 그런 거는 얘기하잖아. 큰 그림. 그리고 오션의 미국 증시는 뭐가 있느냐. 미국의 일일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동시 통역으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게 그 동시 통역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요 1번,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한 번씩 보시면 크게 도움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수익이 안 나느냐. 목요일같이 급등해도 수익이 안 나는 거는 뭐냐. 욕심도 있었고, 그리고 빨리 탈출하려고 하는 조바심도 있고, 또 타인과 비교하는 등 여러 가지 심리적 부담감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경 쓰고 미술 쓰고 몰빵 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시장에서 나중에 이거는 어디 뭐 퇴출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보니까 이렇게 조바심도 있더라. 그리고 욕심이 너무 많더라.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 이 뽀모 증후군, 여기에 너무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라는 건데, 그런 거에 신경 쓰시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1번, 2번, 3번, 이 유튜브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주식 투자의 마인드가 좀 넓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세계 경제 중심의 미국 흐름을 또 알고, 왜? 오시는 미국 증시가 있으니까. 이 투자하면 이 수익이 높아져요. 그러면 보세요. 대부분의 유튜브는 회원제고 교육제입니다. 여러분들 200만 명 넘은 거 있죠? 아침에 하는 네프로 TV라든지, 그리고 광복절에 이렇게 하는, 이름 따서 하는, 그것도 100만 넘었잖아. 걔네들 보면은 교육제 아니면은 뭔가 다 있습니다. 왜냐면 저쪽은 회사처럼 운영하거든요. 회사처럼 운영해요. 그리고 교육도 하고, 뭐, 회원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합니다. 그리고 광고 찍고, 광고도 뭐 하고, 이래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거기에 교육제로 들어가서 교육 받았다고 해서 수익이 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럼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다 그거 교육받고 다 회원하지.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서 회원제나 교육제 유튜브 방송을 가입하지 말고, 그럼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투자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큰 그림 보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네프로 TV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광복절을 빗대어서 하는 유튜브 이게 있고, 나머지 경제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방송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을 보면은 나중에 결과값으로 보면 뭐가 있느냐? 교육제, 회원제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교육제 다 듣고 회원제 다 들었으면은 5천만 국민이 가난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다 부자고. 그렇잖아요. 그렇지가 않다고. 그거 들었다고 해서 다 부자 됐다. 그게 아니라고. 이게 중요하다고. 공원이 스스로 투자 공부를 하되 큰 그림 보고 여유 있게,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은 1번, 2번, 3번 방송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 1번, 2번, 3번이 크게 좀 도움되는 것 같아요. 뭐 오늘 이 종목, 내일 이 종목,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그림, 그리고 미국 경제는 알아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제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고, 그리고 월요일 날 어저께 보니까 미장이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오는 이 미장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 급등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처음에 이게 서서히 올라갈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급등한 상태에서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냥 바라만 보세요. 이제 그거는 평소에 떨어졌을 때 분할해서 철저히 하셔야지. 올랐을 때 그냥 바라만 보세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안 좋은 소식 들리면은 12시에 만약에 이 급락합니다. 아니면 11시에 급락할 수 있다고. 왜냐면 중국 시간이 10시 반에 열리거든. 거기서 또 이상한 거 뭐 하나 크게 발표했다라고 하면 또 이 급락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얼른 때는 사시지 마시고, 눌림 주거나 하락할 때 분할하면서 원칙에, 그 지수의 원칙과 여러분들의 종목의 가격의 원칙에 따라서 이걸 분할매수로 잘 하시면 수익 실현하지 않겠나라는 거고, 월요일은 반도체를 비롯해서 IT, 그리고 기타 여러 쪽에서 조금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했다고 해서 다 100% 맞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죠? 그리고 주식은 기다림인데,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은 고점에서 사서 기다림이 아니라,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고점에, 최고점에서 샀는데 수익 날 때까지 기다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현상이고, 그거는 뭐냐?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시점을 어느 정도면 괜찮겠다. 그것도 마켓 타이밍을 찾을 수는 없죠. 그런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
그냥 물리로 들어가야죠. 그냥 그거는 어느 정도 이 정도 빠졌다, 50% 빠졌다, 아니면 60% 빠졌다. 그러면은 그때는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하는 거지. 오르는 것을 고점에서 잡아서 기다린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오를 때 하시지 마시고 적절하게 눌림 줄 때, 뭐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눌리든가 월요일에 눌릴 수도 있죠. 수요일 눌리든가 그때 자기가 살려고 하는 구간이 왔다라고 하면은 그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튼 다음 주도 셋째 주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요 셋째 주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이게 금요일에서 토요일 날 나올 때, 이게 금요일에서 토요일 날 넘어갈 때, 이 중국에서 뭐 한마디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입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은 무조건 트럼프 입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관세에 대한 학습 효과를 한번 습득했어요. 그래서 학습 효과가 됐기 때문에 이거 말고 더 큰 거, 예를 들어서 관세가 뭐 200% 때린다. 어마어마하게 올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조금 회복되려고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 보세요. 손실 때문에 본전 회복하기 위해서 신용 미수 몰빵,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여러분들이 이게 장기는 시가총액 1조가 아니고 더 많은 종목 가세요. 시가총액 높은 종목 가세요. 시가총액 높은 거. 스윙이나 단타도 하시더라도 최소 1조 이상 종목 매수하십시오. 1조 이상, 1조 이상. 아시겠죠?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